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막바지 협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총수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palm비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업 총수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회동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 앞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18일 오전 9시가 좀 넘어서 이곳에서 7km 정도 떨어진 개인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출발해 이곳에 10분 만에 도착했는데요. 골프 라운딩은 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곧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동에는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LG 구광모 회장과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주축인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소유 골프장에서 열린 회동에 4대 기업 총수가 한꺼번에 모인 건 처음입니다.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초청으로 열린 이번 골프 회동엔 일본과 타이완 주요 기업 대표까지 수십 명이 4인 1조로 여러 팀을 꾸려서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 조를 이뤄 골프를 치거나 개별적으로 만났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비공개 일정이라 정확히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 측에서도 총수 개인 일정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고 백악관 역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일정이 없는 것으로 공지한 상태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뤄 골프 라운딩을 즐기고 있는지 백악관 풀 기자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함께 라운딩에 나서진 않더라도 이후 대규모 연회장에서 식사 또는 인사 자리 등을 통해 만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번 모임이 주목받는 건 단순한 사업 협력을 넘어서 한미 관세, 무역 협상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총수들은 막판까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무역 협상에서 최종 타결을 위해 어느 정도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각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인데다 더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트럼프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이견으로 협상이 2달 반 넘게 교착 상태인 만큼 트럼프의 의중을 가늠하고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정부 협상 대표단에 이어 민관이 막바지 총력 협상에 나선 만큼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플로리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아시아 방문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것을 미국 정부가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 현재로선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를 순방합니다. CNN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당국자들이 이 시기에 트럼프 김정은 회동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측과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회담 진행에 필요한 진지한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소식통 2명은 올해 초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서한을 받지 않았고 아무런 응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무역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회동 가능성은 지난 8월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Is it possible you meet him this year or maybe next year? Well, I'm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시하고 있지만 양측 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포착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고 북한으로서도 그런 조짐을 보였지만 에이펙을 계기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거라는 조짐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했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난 바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이번엔 캄보디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돼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어제 오전 우리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힌 59명과 스스로 신고해 구출된 5명은 어제 오전 8시 35분쯤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송환된 한국인 64명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고요. 국내에 도착한 뒤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국 경찰서로 흩어져 압송됐습니다. 한국인 납치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로 급파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스캠 범죄 단지가 다수 분포한 거로 알려진 시아누쿠비를 방문했습니다. 합동 대응팀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아누쿠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 사기 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으로 외교부는 최근 이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캄보디아로 파견됐던 정부 합동 대응팀은 일부가 현지에 남아 범죄 대응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번 주 캄보디아 당국과 합동 TF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우리 국민 송환과 함께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정부 합동 대응팀도 사흘 만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대응팀은 우선 캄보디아 측의 단속 노력과 우리나라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합동 범죄 대응 TF 설치에 합의한 것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범죄 대응에 보다 신속하게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남은 우리 측 합동 대응팀 일부는 조만간 합동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등 현지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 시스템 구축 방법 등을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1000명에 달할 걸로 추산되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범죄 연루자들을 검거 송환할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향후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체포된 한국인 관련 내용을 우리 측에 통보하면 사안에 알맞은 방법으로 송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사람의 숫자, 그다음에 사건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건데 이런 규모의 대규모 송환은 이제 앞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자들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국제적 대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캄보디아 인접 국가의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고 법무부도 아세안 국가들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캄보디아로 파견됐던 정부 쪽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 운영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프린스 그룹의 천주 회장이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룹이 소유한 은행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질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7년생으로 중국에서 태어난 프린스 그룹의 천주 회장은 지난 2014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뒤 빠르게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급성장 배경에는 캄보디아 정권 실세들과의 관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고 실세인 훈센 전 총리에 이어 아들인 훈 마네트 현 총리의 고문까지 맡으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청년 기업가이자 자선 사업가로도 이름을 알렸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범죄 조직을 운영하며 부를 쌓았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의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인 이른바 태자 단지도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던 곳입니다. เพราะที่ทำงานมันรู้สึกว่าอบอ้าวกดดันนะครับโดนกดขี่โดนจับตามองตลอดเวลาแบบว่าเป็นแบบทำงานมันหนักมากครับพิมพ์นี่จนตาล้าตามัวหมดครับ
앞서 천주 회장을 온라인 사기 혐의로 기소한 미국은 천주 회장이 보유한 우리 돈 21조 원 상당의 암호화폐도 몰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역시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중국 송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자 천주 회장이 현지에서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 프린스은행 의장직에서도 물러나며 사실상 도피를 미리 준비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프린스은행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언론들은 프린스은행의 주요 지점에 예금을 빼가려는 고객들이 몰려 혼란이 빚어졌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검 수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정치권에선 정당 해산 심판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특검 수사 결과는 물론이고요. 대통령의 결단까지 있어야 하는 만큼 실제로 청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최근 발언은 이전보다는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그만큼 야당을 더 자극했습니다. 계엄을 어떤 부하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 드러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합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정부가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정당 해산 압박은 내란 특검 수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한 행위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는 논리입니다. 특검 수사가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에는 어느 방향이든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걸로 보이는데 숙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건 10여 년 전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합니다. 피청구인 주도 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결정까지 내리려면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만큼 엄격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사실상 대통령 결단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100석 넘는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 판결로 분할 대상이 되는 최 회장의 재산이 1조 원 넘게 적어졌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의 동의 없이 미리 처분한 재산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노 관장이 받게 될 액수도 파기환송심에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4천억 원 가까운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SK와 다른 계열사 주식, 부동산과 예금, 미술품 등을 합쳐 모두 4조 115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산정한 겁니다. 노 관장은 혼인 파탄 시기에 최 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처분한 재산도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증여한 재산과 SK에 반납한 급여 등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SK 경영권의 원만한 확보 그리고 경영자로서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해 처분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재산 처분이 궁극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와 관련됐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배우자 한쪽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왔는데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 설명한 겁니다. 최 회장의 재산 처분도
원심에서 혼인 파탄 시점으로 인정한 2019년 12월 이전에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분할 대상이 될 최 회장 재산도 2조 9천억 원가량으로 1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기존과 같은 기여도 35%가 인정되더라도 노관장이 나눠받을 재산이 훨씬 적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통한 노관장의 재산 기여가 있었더라도 법적인 보호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분할 비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시작됐다가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서 멈췄던 비무장지대 내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처럼 백마고지 일대에서 진행됐는데요. 이게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2018년 11월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각각 10개씩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철거가 완료된 뒤 상호 방문하며 검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올 때 보니까 길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보니까 우리 북측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부에 대해서 확인될 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네 일단. 뭐 요즘 저 들어가십시오. 곡괭이로 뚜지 갔으면 뚜지고. 이 같은 긴장 완화 조치가 이어진 이듬해 4월부터 군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남측 지역에서 유해 발굴을 벌여 2년여간 420여 구를 수습했습니다. 공동 발굴을 약속했던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유해 발굴은 인근 백마고지로 옮겨갔습니다. 당시 유해 60여 구와 유품 15,000여 점을 발굴했지만 북한이 4년여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작업은 1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멈췄던 백마고지 유해 발굴을 지난 15일부터 재개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유해 발굴을 하고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의 목적 하에서 취해진다면은 충분히 수행이 되는 게 맞다라고 봐야겠죠. 중단된 지 3년여 만인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군사합의 당시에도 공동 유해 발굴에 참여하지 않았고 철거했던 GP는 이후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이며 복원된 상황이라 북한이 호응하며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우리 군의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도 폐기되지 않은 노후단이 2,600만 발, 4만 톤이 넘게 쌓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 생산돼 악마의 무기로도 불렸던 백린탄, 이거는 안전하게 폐기할 기술이 없어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백린탄은 발화점이 낮은 맹독성 화학물질을 써 광범위한 피해를 낳는 살상무기입니다. 사람 뼈까지 녹인다고 해서 악마의 무기로도 불리는데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 초기 민간인 거주 지역에 쓴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샀습니다. Shifa Hospital was airstruck by, according to what they told us, by white phosphorus, and as you might know, that this is weapon that is not permitted on international level. 우리 군은 백린탄을 주로 연막 작전용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기한이 지난 노후탄의 경우 안전하게 폐기할 기술이 없어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1942년 2차 세계대전 때 생산된 것도 아직 탄약고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주기적으로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난 봄 강원도 강릉에선 6.25 전쟁 때 불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린탄이 자연 상태에서 발화해 산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멀쩡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후탄에 대해서 이제 폐기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낡은 탄을 버리기 위해 안전한 폐기법을 연구해야 하는 탄약 종류는 118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리 시설도 부족해 6.25 때 생산된 고폭탄 등 6회 공군을 합쳐 2,600만 발, 4만 톤 넘는 노후탄이 폐기 판정을 받고도 적치되고 있습니다.
군은 예산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노후탄을 민간에 위탁해 처리하거나 야외에서 터뜨리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폐기를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며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동화도 검토해 적체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9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반중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을 중국인이 가로챈다는 주장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건보 수지가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등 무턱대고 협중 정서를 자극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중국인의 건강보험 문제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야권은 중국인이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무임승차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럴까? 최근 10년간 중국인이 낸 건보료와 병의원 진료로 받아간 급여액을 견주어 보면 누적 적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55억 원 흑자가 났고 올해 8월 현재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피부양자 혜택을 주는 등 각종 보완 조치로 만성 손실 상태에서 반전을 이룬 터라 중국인을 건보 적자 주범으로 단정하는 건 최소한 지금 바뀐 현실엔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인의 건보 부정 수급이 많다는 목소리 역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지난해 외국인 건보 부정 수급자의 70%는 중국인으로 최다를 차지했지만 전체 외국인의 45%가 중국인일 만큼 건보 가입자가 확연히 많습니다. 또 외국인 부정 수급의 99%는 사업장 퇴사 후 사용자의 자격 변동 신고 지연에 따른 것이고 부당 지원분도 74% 넘게 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제도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지난해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 흑자가 9,439억 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해 순기능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정국에 대한 혐오 조장은 되레 역효과를 부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정부가 국정감사에서 원전을 짓겠다고 나서는 곳이 있으면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거지 탈원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혼합 정책을 얘기하며 새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풍력 발전에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지어요. 이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재현되는 거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 질의는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새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탈원전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면 원전을 짓지 않는 걸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원전에 대해서 기술이나 발전 이런 걸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이걸 주저하는 나라에서 원전 수출한다.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탈원전은 아니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급한 탈석탄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우선하고 안전을 담보로 기존 원전도 적절히 사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1차 정기본에 따라서 원전을 추가로 하겠다고 있는 데가 있으면 그걸 12차 정기본에 적절히 반영하면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부가 주도해 원전을 짓지는 않겠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립할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은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부에겐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인공지능 시대에 새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로만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을 제시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막는 데 써야 하는 예산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눈먼 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기념품을 제작하고 귀빈용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등 산재 예방과는 전혀 상관없는 데 쓰인 건데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건설 현장 10곳 가운데 3곳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있는 대구의 한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지난 4월 현장 노동자 1명이 29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 현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장애 방지를 위해 써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쓰다 과태료를 물었던 곳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용한 건 이곳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포스코 ENC 현장에서는 기념품을 만들어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최상위권인 현대 엔지니어링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임원 등 방문객을 위한 안전장구를 사는데 산안비를 썼다가 과태료를 냈습니다. 의자, 공구, 침대 등 물품들을 구입한 경우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처럼 산안비를 목적 이외에 쓰거나 아예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문 사례는 지난 5년 동안 2,500여 건, 금액으로는 40억 원이 넘습니다. 더구나 규정을 어겼던 현장 가운데 28%는 중대재해가 벌어져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들은 안전과 아예 무관한 품목을 산 건 아니었지만 규정을 지키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눈먼 돈처럼 쓰이고 있죠. 비교적 사내 매뉴얼이 철저하다고 하는 대형 건설사에서도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이 건설사 호주머니가 아니라 노동자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현장의 산재 예방 설비를 지원하겠다며 올해 1,107억 원이었던 예산을 45% 인상해 내년에는 1,610억 원을 배정한 상황. 아무리 예산이 늘어나고 지원이 강화돼도 현장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재해 줄이기는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친환경 산업을 뒷받침하는 녹색금융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녹색금융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정작 국책금융기관의 공급 실적은 목표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녹색 금융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생산적 금융을 말합니다.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기술 기업에 대출, 투자 등 자금을 지원해 저탄소 성장을 이끌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역시 녹색 금융을 환경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 핵심 축으로 놓고 금융권 역할을 당부해 왔습니다.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위기와 R200에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기조에 발맞춰야 할 정책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공급 성적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목표한 올해 녹색산업 지원액은 52조 4천억 원, 정책 금융기관의 상반기 집행액은 17조 9천억 원으로 목표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산업은행을 제외한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공급 실적은 각각 36%, 22%에 머물렀습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녹색보증 실적은 한 자릿수에 그쳐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대출이나 투자를 할 때 친환경 경제활동을 판단하는 기준도 국책은행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가운데 일부 기준만 적용하고 있었고,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자체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책은행들의 녹색 공급 실적을 정부 기준에 따라 다시 따져보니 그 차이가 1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금융은 생산적 금융의 핵심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녹색 산업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은행 3곳은 민병덕 의원실에 정부 기준에 맞춰 녹색금융 공급 산정 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SNS와 유튜브에 떠도는 태풍 북상설 영상 한 번쯤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허위 정보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이고 과장된 내용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날씨 유튜버들이 적지 않은데 기상청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SNS나 유튜브에서 떠돌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위파는 영상이 올라온 지 사흘이나 흐른 7월 16일에 발생했고 우리나라가 아닌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날씨 정보를 자극적으로 짜깁기 하는 개인 방송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넘는 날씨 유튜브 채널은 벌써 20곳을 넘어섰습니다. 일부 채널은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구독자가 10배 이상 많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유령 태풍을 다룬 영상은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영상보다 조회수가 9배에서 10배 더 많았습니다.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무분별한 허위 예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경각심만 가지고 그 문제만 있다고 지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 기상 예보가 국민의 직접적인 그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니까. 문제는 현행 기상법상 기상청 자료를 인용하거나 비교 분석하는 경우에는 기상예보업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에게 자료 출처 표기를 권고하는 정정 요청을 했는데 직접 예보를 한 게 아니라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교묘하게 가공한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법률 자문을 포함해서 저희가 좀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상사업자는 사실 기상예보사라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홍보를 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조회수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라며 자극적인 영상을 믿지 말고 공식 자료와 브리핑을 통한 언론 보도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제주에서 카지노 난동부터 환전상 살인까지 외국인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기도 해 치안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지노 게임 테이블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 큰 소리로 무언가 거칠게 항의하고 이내 몸싸움으로 번지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난날 24일 제주 시내 호텔 카지노에서 발생한 중국인 집단 난동 사건. 게임 도중 카드가 잘못 나오자 조작을 의심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 과정에서 보안 요원을 폭행하면서 중국인 3명이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 2월에도 중국인이 동포 환전상을 호텔 객실로 유인해 살해하고 카지노 칩과 현금을 훔치는 등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6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3,500여 건.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600건을 넘어서며 급증했습니다. 제주에서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불법 체류 상태로 확인되거나 불법 체류자들이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6일 서귀포시에서 면허 없이 도난 차량을 몰고 다니다 적발된 40대 중국인 남성이 지난 2016년부터 10년째 제주에 불법 체류하던 상태로 확인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무면허 불법 치과 치료를 해온 중국인 검거 과정에서 시술을 받던 3명이 불법 체류자로 파악돼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경찰이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1,200여 명. 올 들어서는 7월까지 월 평균 57명이 인계돼 2023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적발한 불법 체류자도 해마다 1,000명을 넘는데 월 평균 검거 인원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상 정보 파악이 어려운 특성상 실제로는 더 많은 불법 체류자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8일 고무보트를 이용해 제주로 밀입국했다 검거된 중국인 6명 가운데 5명이 과거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 미립국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 체류자들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은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특별 치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동순찰대 안에 외국인 전용 부대를 편성해서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4개 장소에 집중 배치하였고 기초질서 단속 및 홍보 활동, 불법 체류자 검거, 합동 순찰 등의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중국에서 인천으로 가던 여객기가 한국인 승객이 실은 보조 배터리 폭발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선 최대 규모 국제공항에 큰 불이 나 항공기 운항이 6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소화물 선반에 불이 나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승무원들이 황급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전 항저우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에 한국인 승객이 실은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겁니다. 긴급 조치 후 여객기는 상하이 푸동공항에 비상 착륙한 뒤 다시 출발해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난 배터리를 갖고 탄 승객은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국은 보조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가 잇따르자 지난 6월 28일부터 자국 안전 인증 마크가 없는 배터리는 국내선 기내 반입을 금지했지만 국제선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건물 안팎에 큰 불길과 연기가 뒤덮였습니다. 불이 난 곳은 방글라데시 최대 규모 공항인 하즈랏 샤잘랄 국제공항 화물 터미널. 대규모 소방대와 군까지 투입돼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부상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기 이륙이 지연 중단되고 착륙 예정이던 항공기들이 회항하는 등 6시간 동안 운항이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과학계는 인간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명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기후변화를 부정할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앞둔 알래스카에 홍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알래스카를 포함한 북극에선 다른 곳보다 2배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려 대규모 홍수가 반복됩니다. You can imagine there's just a torrent of water coming down this river, about 60,000 cubic feet per second, which is enough to fill up an Olympic-sized swimming pool in about 2 seconds.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 빙하가 2만 년 만에 처음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해당됩니다. 미국 빙하가 기후변화로 사라지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부정합니다.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in my opinion. Climate change, no matter what happens, you're involved in that. No more global warming, no more global cooling.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이익과 지지층 결집에만 관심이 있는 트럼프에게 과학적 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하는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제는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지지층인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를 결집하기 위해 기후변화 협약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날씨가 추운데 지구온난화가 웬 말이냐며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하고 개인적 경험과 감정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과학계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Temperatures are going up, melting is increasing. Snow cover variations in winter can modify the situation in individual years, but the trend is clearly driven by the warming. 지구는 최근 10년 동안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이런 기후 변화가 인간 활동 때문이란 사실은 과학계에선 종결된 논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30개가 넘는 나라에 번역 수출 계약을 맺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아몬드가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 공연 21주년을 맞은 맘마미아도 서울에 이어 부산, 대전 등으로 열기를 이어갑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아몬드처럼 생긴 뇌 속 편도체가 작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신경학적 장애인 알렉시티미아. 국내에서만 150만 부 이상 팔린 손원평 작가의 원작 서사를 무대로 옮긴 뮤지컬 아몬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감정을 제한한 채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고니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쩔 줄 몰라서 화를, 슬픔을, 여러 가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고니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세상에 불만이 많지만 윤재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시선들에 대해 배우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또 그 안에 작은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배워간다고 생각해요. LED 영상을 도입해 인물의 내면까지 감각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거의 모든 배우가 복수의 역할을 소화합니다. 난 멋진 댄싱 퀸 어리고 예쁜 별일로. 아바의 히트곡 20여 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 맘마미아는 한국 무대 21주년을 맞았습니다. 누적 관객 수 23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국내 초연부터 함께한 김문정 감독이 이번에도 음악을 총지휘합니다. 이 작품 덕분에 대극장 뮤지컬에서 단일 배역 1000회 공연을 한 최초의 여배우 타이틀을 얻은 최정원은 물론 신영숙과 홍지민, 송일국 등이 열연하는 맘마미아는 내년 2월까지 13개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이나 건강한 먹을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한 햇볕은 막아주고 작물이 필요로 하는 빛만 퍼뜨리는 은색 차광막 이야기입니다. 윤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록빛 아스파라거스가 하우스 가득 곧게 자라고 있습니다. 수확이 끝났어야 할 10월 중순이지만 작업은 여전히 한창입니다. 다른 농가보다 한 달가량 더 길어진 수확, 비결은 은색 차광막입니다. 폭염을 견디지 못한 아스파라거스는 보통 9월 중순이면 잎이 노랗게 마르면서 수확이 끝납니다. 하지만 은색 차광막을 설치한 이곳은 지금도 초록빛 아스파라거스가 자라며 수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검은색 차광막은 빛이 균일하지 않아 농작물의 줄기가 휘거나 끝이 타는 등 품질 편차가 컸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분과 자외선 차단제가 입혀진 은색 차광막이 도입됐습니다. 강한 햇빛은 반사하고 필요한 양만큼의 빛만 부드럽게 퍼뜨려 농작물을 고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광도 들어오고 하는데 은색 차광막을 치니까 빛도 은은하게 들어오면서 생육도 훨씬 균일하게 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덕에 하우스 내부 온도는 평균 5도에서 7도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줄기 굵기와 색이 일정해지고 고품질 비율이 최대 30% 늘었습니다. 강원도, 전라권, 수도권, 경상권을 해보니까 5도에서 7도씩 온도가 낮춰지고 광량도 약 30%가 이렇게 미차광에 비해서 낮춰져서 농업 기술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광막 시설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기후로 짧아진 재배기를 한 달 넘게 이어가며 품질 좋은 작물을 더 오래,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게 된 농가들. 온도와 빛을 잡은 변화가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로 전작 헤어질 결심에 관객 수를 뛰어넘으면서 또 한 번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구 어디선가 100년 뒤에도 볼 영화를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장 박찬욱을 김승환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한 가지만 묻자. 누구냐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당신이 사라져야
내가 살아!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캐릭터와 보는 이들을 어딘가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 이와 대조적으로 아름다운 미장센이 스크린 속에서 기묘하게 어우러지며 박찬욱 세계관이 탄생합니다. 감정과 드라마가 있으면 그것을 묘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기분 좋은 충돌을 일으키는지, 그렇게 충돌이 이루어질 때 좀 더 관객은 인상적으로 기억하니까. 잔혹함조차 미학으로 끌어올린 거장의 작품 세계. 피식 웃음이 나는 블랙 코미디와 아이러니가 뒤섞인 이곳엔 모두의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선의, 호의를 갖고 하는 행동이 상대방을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공교롭게 이렇게 풀려간다. 이 일이 왜 이렇게 풀리지? 하필이면 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살면서. 우리 인생은 항상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 땀 한 땀 디자인된 영화와 달리 찰나의 거친 순간을 담은 사진을 사랑하는 박 감독 취향 역시 아이러니입니다. 두 번째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영화 투자를 더 못 받게 되면 그때는 오로지 사진작가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맘먹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영화로 세상을 탐구해온 박찬욱의 생각은 단 하나로 모입니다. 100년 후에도 볼만한 밀도 있게 꽉 차서 깜깜한 영화관에서 집중해야만 하는 영화. 10년, 20년, 뭐 100년이 흘러도 어디선가, 지구상의 어디선가, 어느 시네마테크에선가는 또는 어느 집에, TV에서는 이것이 틀어지고 그런 고전으로 남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이나 말러 교향곡 5번처럼 100년을 훌쩍 넘은 클래식 음악이 작품마다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지향하는 영화라는 것이 좀 풍부하고 복잡한 영화입니다. 클래시컬 음악의 그런 길고 거기 수많은 그 레이어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풍성함, 복잡함을 좋아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21년 전 칸 영화제 수상 직후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농담과 달리 어느덧 한국 영화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제가 만든 영화들 여러 편이 전부 굉장히 염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염세주의자로서 한마디 하자면 이제 내 인생에는 내리막길만 남았구나. 어쩔 수가 없다. 배우들하고 같이 단톡방에 누가 그걸 짓궂게 올려놓는 바람에 보고 너무 그걸 올린 사람이 미웠는데, 계속 내리막길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영화를 썩 잘 만들지 못한다며 스스로의 박한 평가를 한 박찬욱. 늘 세상에 없는 영화를 만들게 하는 힘은 뜻밖에도 후회입니다. 부족한 면이 자꾸 눈에 띄고,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 그런 게 커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그 기준은 좀 높은 것 같아요. 자기 모습을 보는 게 힘들어 본인 인터뷰 영상을 안 보고 자신을 소개한 위키 사전 역시 읽어본 적 없을 정도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이 나오는 나무위키나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집에 음악 듣고 영화 볼 수 있는 방을 만들었고, 거기서 틀어박혀 있기를 좋아하고, 뭐 산책하고, 고양이하고 놀고, 그 정도입니다. 언제나 전작과 달라지는 데서 출발한다는 박 감독의 다음 도전 역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장르입니다. 서부극은 계속 준비해 왔어요, 몇 년 동안. 투자 결정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작품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영화가 성사된 걸 보면서 또 희망을 갖게 됐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할 생각인데. 자, 찍자. 오케이. 컷. 관객의 습관이 바뀌고 극장의 풍경이 달라져도 잘 만든 이야기의 힘은 굳건하다는 믿음을 붙든 채
박 감독은 또 새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은 일부 지역에 산발적인 비만 지나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오전 중에 비가 모두 잦아들겠고요. 앞으로는 경기와 영서 북부에 조금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비가 종일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해안가에는 강풍이 부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너울이 밀려들겠는데요. 현재 전 해상에 풍랑특보와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상과 해안가 안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3.5도, 전주 13.8도, 대구는 16.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울이 18도, 광주 21도, 대구는 20도를 보이겠고요. 오후부터는 점차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이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